자, 2015년도 11월 고1 모의고사 29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한번. 자, 봅시다, 한번 첫 번째. 자, suppose we 위치에서 suppose 동그라미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 suppose나 imagine 같은 게 나오면 가상의 상상의 실험을 사고 실험이 나오거든요. 그죠? wish는 기본적으로 to 동사를 받을 거예요. 자, 노란색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노란색을 만들면 노란색을 뭐로 만들어? 자, 볼까요? 한번 잘라보고 by mixing.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세팅은 그러니까 어떤 색을 만들려면은 뭐에다가 뭐를 추가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건 추가 또는 섞다라는 표현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mix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겠죠. 비슷한 표현 뭐가 있습니까? B로 시작하는 blend. 그 다음에 아니면 C로 시작하는 쉬운 단어 조합이라는 의미의 combine.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가 이건 만들어낸 거긴 한 건데 보통 회사 관련된 얘기거든요. 두 회사를 합치는 걸 뭐라고 하니? 합병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merge. 그리고 통합하다라는 의미의 일반적으로 integrate까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대체로 믹스라고 호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 빨간색이랑 그다음 초록색 페인트를 섞어서 노란색 맞는데 잠깐만. 야, 물감 중에 섞어 무슨 색깔 되는지 여러분 알죠? 무슨 색깔 될까, 이거? 적록색 되지 않을까? 그죠? 노란색 돼요? 안 되지. 여기서부터가 물음표인 거야, 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상상해서 실험해 보는 거지. 실제로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될 거라는 건 미리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글을 읽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뒤에 가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그 페인트 색깔을 함께 섞으면 당연히 우리가 의도된 결과가 직역이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말로 했을 때 바람직한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바람직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desired 뭐 outcome 정도? 또는 우리가 결과란 말 나올 때 C로 시작한 다른 말 뭐로 알고 있죠? C로 시작하는 결과. 바로 안 나오지, 자기. 그죠? 우리가 봤을 때 result, outcome이 쉽거든? C로 시작하는 결과. consequ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이 결과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아마도 getting reddish color is 대신에 이제 붉으스름한 색깔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 어쨌든 이 글에서 주 소재는 색깔이죠. 컬러지. 그러면 우리가 색깔이라고도 하지만 뭐 다른 표현으로는 톤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우리말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색조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색조? 색깔과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비슷한 걸로 쓰기도 하지. 색조. 영어로 보면 색조. H로 시작하는 단어가 hue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 같아. 그죠? 자, this is because 이게 왜 그럽니까? 라고 보니까 자, this is because 이게 왜 그러냐면 paint won't mix together 함께 서로 섞이죠. 아니 당연히 섞었으니까 섞이겠죠. 근데 섞어서 이게 중요한데요. 그들의 영향 빛에 대한 영향, 이게 색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얘가 주황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주황색 보이는 거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얘가 실제 무슨 색이냐는 거는 맞아요. 몰라요, 실제는. 그러니까 얘가 반사된 색을 보는 거지 얘 자체가 무슨 색인지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색의 어떤 반사하는 그 영향이 서로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야. 여기서는 간섭이라고 했지만 실제 의미는 서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약간 인터랙트에 가깝죠, 좀 더.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섞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간섭을 했기 때문에 색깔이 좀 붉으스름한 레드가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지만 또 생각해 보세요. Red was painted as 자, 봐봐. 알겠지만 얘는 여기까지는 불가능이야. 그럼 여기까지 불가능한 게 뒤에는 가능하게 바뀌니까 벗이 나왔죠. 만약에 삽입 문제가 나오면 1순위가 여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능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suppose the red was painted as a many small dot of paint 했어.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다행히 있네 보니까 실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야. 이게 빨간색 원 보이죠?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아니라 아 너무 크게 그렸어. 어디 다 그래 그래. 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야. 수전증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자 그쵸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닷으로 지금 그렸다고 보는 거지. 그죠? 닷은 다른 말로 점이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더 그린 게 아니니까, 뭐, 다른 표현은 스펙, 뭐, 바꿀 만한 단어가 별로 없어. 이 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고 멀리서 보면 당연히 알겠지만, 직역하면 견고한 레드거든? 근데 견고한 레드인데 어떻게 색깔을 견고하다고 하니? 어떤 느낌 맞을까? 어떤 색깔일까, 조금? 멀리서 보면. 진한 거야. 선명한 거지. 그래서 비비드가 더 어울리긴 하지, 실제는. 선명한이라는 의미에. 선명한 색으로 보여요. 이렇게 똑같이 멀리서 보면 아 이거 참고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즘 TV는 안 그런데 옛날 TV는 가까이서 보면 아는 게 있는데 점이 보이지. 그거 본 적 있어요? 점? 진짜 가까이서 보면 점이 보인다 이렇게. 그리고 그 점이 멀리서 보면 점이 사라지면서 영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있는 그 점 하나하나를 화소라고 얘기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본적으로 다 영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해? 유사하게도 그런다면 어떻게 해? Green could have painted as many small dots on the same paper. 똑같은 페이퍼에 이 그린을 한 거야. 난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안 보이더라고.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멀리서 보면 그리고 never overlapping.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서로 간섭을 해야 안 해? 안 하지. 간섭을 안 하니까 겹친 거야? 안 겹친 거야? 여기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여기 위에 있던 인터베인과 똑같은 표현이죠. 의미가 서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지 않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까이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각각에 있는 점들이 보이지. 여기서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각각의 점들이 가까이서는 보인다는 얘기야. 그죠? 물어볼게요. 그럼 이게 섞인 상태야? 안 섞인 상태야? 가까이서 보면? 안 섞인 상태야. 그럼 이걸 잘 보셔야 돼. 안 섞인다는 얘기는 어떤 표현으로는 각각의 색이 독립적 또는 개별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알겠지만 개별이 더 쉬우려나? 각각 개별은 인디비주얼이 쉽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나오면 여러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자 일단 적어보세요. 일단 이거 나오면 헷갈릴 거예요. 존경 아닌데? 이러면 망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저건 존경의 의미가 1도 없죠. 각각 개별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각각 개별은 서로 영향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죠. 영향을 안 주니까 독립된 상태로 있는 거지. 그럼 독립됐다고 하면 인디펜던트라는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 거지 뭐. 충분히 가능하긴 한 거죠. 어떤 건지 알겠죠? 그렇게 내용 나오면 확인하면 돼. 물론 이건 가까이서 본 상태야. 안 섞인 상태야. 그러니까. 근데 아이고 지워버렸다. 힘들겠는데. 힘들게 만들었는데. 근데 멀리서 보면 어때요? 충분히 얼마큼 뭐냐면 각각 바로 나오잖아. 각각의 이 다시 여기 중요한 거야. 그럼 멀리서 보면 각각의 점이 보이냐 안 보이냐. 여기가 별표 3개 적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보이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비저블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나니까 보이는 건 같은데 아니야. 점이 보이면 색깔이 안 섞이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안 보여야 돼요. 여기가 핵심이야. 단어가. The eyes would receive a mixture of red and green light. 근데 이제 붉은색과 그 다음에 초록색과 관련된 초록빛과 관련되어 있는 건 혼합물을 인식할 거라고 되는 따로따로. 그러면 그럴 때 빛이 노란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질문, 이렇게 되면 가까이서 보면 분명히 있지만 멀리서 보면 일종의 딱딱 끊어진 거야? 아니면 연속적인 거야? 끊어진 게 아니라 연속적인 거지.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서 보면 탁탁 독립적으로 보여요. 근데 멀리서 보면 섞이면서 경계가 모호해지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얘기는 일종의 점의 느낌이야? 아니면 선의 느낌이야? 그지? 그런 느낌이라면 좀 어떤 느낌에서는 컨티뉴. 그러니까 뭐가 계속 된다라는 거, 어떤 레인지라는 거. 사실 이것보다 더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빈 얘기 나오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물어볼게요. 무지개가 무슨 색이야? 아니 무슨 색이냐고요, 무지개가. 혹시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 7가지 색밖에 없어요? 아니야, 빛은 그렇게 안 만들어져. 뭔지 알지? 프리즘에 딱 분산되면서 이 사이사이 있는 게 무조건 여긴 빨간색, 무조건 파란색 그런 거 아니지. 쭉 연결되지, 그지? 이렇게, 그죠?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그런 거에서 딴 단어야. 이렇게 연속을 얘기할 때 이 단어 말고 S로 시작하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힌트는 빛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스펙트럼이요. 이 단어가 나오면 연속이라는 의미야. 스펙트럼이 있다는 얘기는. 근데 여기까지 활용하면 되게 어려운 거지. 뭔지 알겠죠? 핵심은 섞여서 경계가 안 보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옐로우가 가능하고 옐로우가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선생님 집에 가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죠? 여러분들 궁금하면 해보세요. 한번 요 얘기야. 요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질문 가볼게요. 한번. 자, 그 다음 질문은 맛에 대한 판단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언어가 플레이버니까 저 플레이버는 정의를 여러분이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플레이버 동그랗게 봅시다. 요거 좀 알아보세요. 요거 공부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자, 플레이버가 뜻을 뭐라고 외울 때? 맛이라고 외우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 고민이 돼요. 테이스트도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외울 때는 꼭 플레이버로 외울 때는 꼭 우리말로 풍미라고 하거든. 그럼 플레이버와 테이스트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맛은 총 몇 가지예요? 5가지지. 물어볼게. 사과 맛 있어요? 없어요? 사과 맛이 없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사과 맛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단맛 플러스 사과 냄새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과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 풍미라고 하는 것은 냄새와 맛과 결합된 상태를 얘기해서 사과 맛 그런 플레이버예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그 다음에 감칠맛. 이것은 일반적으로 테이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이 맛. 여러분도 많이 알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바나나 우유, 그 꿀단지 같은 거.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얼마 들어가 있냐? 무려 0.01% 들어가 있어요. 겁나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노란 색깔 진하게 나죠. 왜냐면 바나나 향이 들어가서요. 바나나 향이 참고로 되게 강하고 과일향 중에 약한 대표향이 메론 향이야. 왜 메론은 과일 먹을 때 과일이 좀 약간 싱겁지? 진하지 않지? 요즘에는 모르겠다. 옛날에 선생님 때는 그 흰우유 나오면 흰우유 먹기 싫어가지고 고메날이야 오늘이? 그래서 막 네스킥인가 제티인가 타 먹었는데 여러분 그지? 거기 혹시 네스킥 메론 맛 아니? 모르죠? 메론 맛은요 2개 타 먹어야 돼요. 맛이 안 나요. 2개 타, 초코 하나면 되거든, 딸기 하나면 되거든. 야, 메론 2개 타 먹어야 돼. 그래서 메로나에 메론이 안 들어가나 봐요. 참외 들어가죠. 그렇지. 코리안 멜론 들어가죠. 향이 안 나서, 맛이 안 나서. 그렇다네요. 보면은 메로나. 전 세계 저기 특히 남미 쪽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이 메로나가. 어쨌든 그런데 가봐요. 자, 여기 뒤에 가보시면 예시가 나오는 거야. 이 풍미에 대한 판단, 이 맛의 풍미에 대한 판단이 영향을 받는데 되게 중요해요. 프레딕션, 예측이야. 뭐에 기초한 예측이야? 음식의 어피어런스요.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야. 외향이나 겉모습이라고 하죠. 근데 어피어런스는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범위가 더 넓은 단어야. 예를 들면 사람의 말투 있죠. 말투도 어피어런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부적이지 않은 바깥 모습 모든 건 다 어피어런스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겉모습의 외향을 얘기하죠.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표현으로 뭐가 가능할까? 아웃룩이라는 거 쉽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도 고민을 적어줄까 고민했는데 어쨌든 바깥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잖아. 그치? 바깥으로 보여주는 모습에 집중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호환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딱 맞지는 않아 내가 봐도 별로 안 맞기는 하는데 전시,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겉모습 이런 걸로 퉁으로 가능할 것 같긴 한단 말이야. 음식의 겉모습을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예시가 나왔으니까 어피어런스의 예시가 바로 뒤에 나와야 되겠지. 그게 뭐냐? 바로 딸기 향 음식은 뭐라고 예측되고 뭐라고 기대가 돼요? 당연히 색깔이 뭐야? 그렇죠. 빨간색이지. 여러분 친구가 병에 있는 음료수 먹어줬어. 내 음료수가 빨간색이야. 그럼 무슨 맛이라고 생각해요? 딸기 생각하잖아, 일반적으로. 그것 보고 예를 들면 무슨 케일이라든지, 그죠? 콩당무라든지, 왜 생각하지 않지, 일반적으로. 그죠? 토마토일 수 있겠다.
색깔 좀 다르긴 하지만 두 개가 그렇잖아요. 자, 뒤에 가보시면 however, 그러나 만약에 그 색깔이 if 여기서는 it i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초록색으로 지금 되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보겠어요? Because the association of the green food. 이게 우리가 그린 푸드에서 초록색 음식은 보통 라임. 우리는 라임이 아니라 뭘까? 매실인가? 모르겠다. 청포도인가? 샤인머스켓? 뭔진 몰라도 초록색을 다른 걸로 지금 우리가 연관시키지. 그러면 이 연관작과 몇 줄 칠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글의 핵심은 색이 맛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 이럴 거라고 저럴 거라고 해서. 거꾸로 가면 틀린다? 이 맛은 이 색이다 하면 틀려요. 되게 조심해야 돼. 이게 맞는 거고 맛이 색이다 하면 틀린 거야. 항상 인과관계 뒤집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조심해서 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관련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거 단어 말고 다른 표현으로 뭐 correlation이라든지 명사 표현으로 갈까 그냥? 뭐 connection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해요. 보면 내용상. 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러니까 당연히 뭐 하기 어려워. 무슨 말이냐. 색깔은 초록색인데 딸기맛 나.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파악하고 확인하고 구별하고 하는 거 어렵겠죠. identify라고 얘기했지만 핵심 얘기는 구별하다 확인하니까 인지, recognize 또는 구별하다. 선생님이 계속 밀고 나는 거 이거예요. 디스런이에요. 생각보다 이 단어를 많이 여러분이 몰라요. 어렵긴 해서 잡는가. 디스팅기시가 더 쉽지 문제가. 그죠? 구별하다, 식별하다 하거든. 그래서 이 향을 지금 구별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 향이 강하지 않은 한.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왜냐면 사실 단맛만 나거든요. 그러면 그 향 자체를 디테일하게 모른다면은 아마 헷갈리기 쉽겠지. 사실 달긴 단데 이게 딸기인지 바나나인지. 그잖아. 색깔을 빨갛게 해놓고 바나우유 주면은 식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빨간지 바나나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자, 여기 문장을 별표 2개 쳐보세요. 왜냐면 이게 주제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장과 되게 비슷한 문장을 만들 테니까 나머지 빈칸을 너희가 좀 고민 한번 해봐. 선생님이 그냥 문장을 똑같은 내용의 문장을 지어내 볼게요. 요 뒤에 한번 채워보세요. 똑같은 문장으로 한다면. 이런 게 서술형이 안 나오긴 하지만 이런 게 나오면 많이 어려워하는 거죠. 만약 서술형이 나올 때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집어넣어야 똑같은 내용이 될까? 정답은요? Flavor is perceived. 이런 식으로 바꿔줬으면 되거든. 뭘 유도하는지 알겠지? 품사상에서 명사를 동사로 바꿔 쓰도록 유도하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중간은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 하죠. 하지만 기말에 서술형이 나오면 분명히 기말까지 얘기한다면 기말의 포커싱은 서술형이거든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바꿔줄 수는 있어야 돼요. 보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주제문이기도 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적어줬어요, 한번. 자, 봐보자. Stronger colors.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글이 조금 나눠져 있어. 31번은 원래 빈칸 문제거든, 이 문제가. 그러면 이 문제가 영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순서나 이런 거 놔도 되게 괜찮은 문제야. 왜냐면 이 다음은 색깔에 대한 다른 게 아니고 색깔의 정도에 대한 얘기야. 어떤 얘기냐 보자. Stronger color 잠깐 밑줄 쳐볼래요? 이건 뭘 얘기할까? 색의 강한 색? 진한 색으로 해야 돼. 그 뭔지 알겠지? 진한 색으로 해야 돼. 그래서 진한 색. 우리가 아까 배운 단어 있었어. 솔리드라는 단어 있었죠. 그죠? 솔리드로 대체가 가능해. 그러니까 more solid color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 배운 단어니까 활용한 거니까. 그죠? 더 진한 색은 아마도 어떤 인식을 불러일으켜요? 바로 강한 맛이야. in the product. 무슨 말이냐? 딸기 주스라고 주는데 새빨간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어. 뭐가 더 딸기 맛이 많이 날 거라고 예상해요? 새빨간색. 맞죠? 색깔의 진한 정도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색깔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더 강한 진한 색깔이 단순하게 뭘 추가해서 그냥 예를 들어 식품 색소를 추가한 걸 수도 있잖아. 왜냐면 여러분이 진짜 자연 상태에 있는 그 과일이나 야채를 갈아가지고 또는 음료를 만들어 보면 알아요. 진짜 색깔이 옅어요, 생각보다. 뭔지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라임이 초록색? 왜 라임이 초록색이야? 라임이 연두색이죠. 그 액체 같은 경우 거의 연두빛 나는 거 아니야? 알로에 같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맛이 안 나니까 거기다 초록색을 가미하는 거죠, 색깔을.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색깔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얘가 세 번째다?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색이 다른 거. 두 번째는 색의 정도.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텍스처예요. 이게 뭡니까? 텍스처가. 질감이요. 질감 또한 호도한다는 얘기는 이 질감이 속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deceptive. deceive의 형용사 표현이에요. 속이는, 아니면 confusing.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tricky. 약간 속인다는 거니까 tricky도 괜찮겠죠. 특히 질감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면 되는데, 특히 이 질감 관련된 걸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 고기야. 여러분 알겠지만 콩고기라고 해서 콩으로 만든 고기 있죠. 먹어본 적도 있을 거야. 근데 그다지 별로 안 땡기죠, 일반 고기보다. 왜냐면은 콩고기가 맛은 흉내낼 수 있어도 이 고기 결대로 찢어지는 거 있지. 딱 씹었을 때 이 찢어지는 그거를 흉내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는 게 이제 이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를 해버리면 이 느낌은 안 난대요. 그러니까 고무 씹는 것 같대. 그래서 고기 맛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고기를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임플란트는 최대한 미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쫄팁이에요. 이게 감각도 신경으로 느끼는 거거든. 이해 느껴지는 감각도. 어쨌든 the thicker product. 그래서 thicker가 나 여기서는 이제 그 고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뭘까? 직역하면 끈적거리는 제품이죠. 우리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음식을 보통 좀 어려운 말로 니은, 히읗 얘기하거든요. 이 단어 되게 단어가 어려워 이거. 참고로 요 플레를 이것 발효유라 그래. 단어가 어렵죠. 우리말이 어려워. 차라리 영어가 더 쉬워. 끈적거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플레 생각하면 돼요. 야쿠르트랑 요플레 두 개 비교하면 돼. 주시쿨이랑 요플레 비교하면. 둘 다 유산균 음료지만 하나는 끈적끈적되지. 그치? 요플레가.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농후한 그런 제품은 아마도 어떻게 인식이 돼? 맛이 더 뭐 할까? 부자야? 일단 맛부자라고 안 그래. 뭐라 그래? 맛이 뭐하다 그래? 풍부하다고 얘기해요. 맛이 풍부하고 맛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예를 들어 딱 순댓국을 먹었는데 순댓국이 끈적끈적거려. 그러면은 와 이거 진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잖아. 그리고 왜냐면 잘 봐야 돼.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뭐야? 농후하기 때문에 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되죠. 농후한 건 다른 거죠. 영향 안 주죠. 뭐가 아니라 그 농후한 요소가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 영향을 안 줘요. 그게 아니라 그냥 농후하니까 진하다고 생각해. 그럼 이것도 하나의 뭐야? 편견과 선입견 같은 거지. 그쵸? 편견, 선입견 나온 김에 그런 거 단어 정리해두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선입견. 프리저디스. 편견. 바이어스. 적어두세요.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다 적어는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우리가 봤을 때. 오케이. 요거 하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질문 가봅시다. 정확히 요거 설명만 딱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선생님이 다 끝나고 나면. 자, 다음 세 번째 질문 가봅시다. 한번. 12번. 여러분, 부교재로는 12번 질문이에요. 아직 안 한 걸 거야, 보면. 지금 보통 4, 5개 정도 했죠, 학교에서. 4개? 3개, 4개 했지. 그러니까 아직 멀었을 거야, 이것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볼게요, 한번. 자, while home provider shelter. 자, 이 질문 되게 특이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문장이 몇 개 없어요. 그죠? 자, 가보자, 한번. 자, while home provider. 자, home provides. 이 집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집 얘기할 때 house 말고 home이라고 하면 가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집이라는 걸 했을 때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가정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아. home은 엄밀히 말하면.
그치? 자, 뭐냐. 이 가정이 뭘 제공하냐면, 일단 휴식처와 그 다음 장소를 제공을 하죠. 뭐야? 모일 장소죠, 일단. 그럼 이 모이라는 게 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면, 비슷한 표현에 뭐가 있습니까? get together. 응? 어셈블도 있고, 모이다라는 표현에, 어셈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그룹이란 단어가 되게 쉽지만 그룹이 명사 말고 동사로 모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도 여러분 다 알고요. 아니면 서로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느낌에서는 socialize라는 표현도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을 완전히 당황스럽게 하고 싶어. 그러면 주운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고3 단어예요. 원래 안 나와, 시험 문제. 안 나올 확률 99%예요. 자, congregate. 안 나오는데 왜 가르쳐 주냐고요? 똑똑한 척 하라고요. 자, 그래서 알아두세요. 모이다라는 표현에 congregate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다라는 표현이야. 자, it is also the safe place. 마찬가지로 안전한 장소라는 거죠. 장소 설명하길래 외워 나온 것 같아요. We can express our feeling.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enjoy some of the most important and meaningful. 의미 있고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우리 인생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안전한 장소에 대해 얘기해. 그러니까 집을 얘기하는데 단순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 뭔지 알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집을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건물, 뭐 아파트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뭔 얘기를 하냐? 그러므로 나왔어요. Designing a home. 집을 디자인한다는 거는 매우 개인적인 모험이다.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지. 집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럼 집을 디자인하는 거는 누구한테 공적으로 맡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개인의 뭔가가 많이 반영되고 들어가는 하나의 모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어떤 얘기인지 그렇게 풀어줘야 돼요. I strongly believe that 돼 있어. 내가 강력하게 믿어. 그럼 필자가 말하는 주장이 여기죠. 뭐냐? 집은 캔버스를 준대요. 캔버스의 이미지는 뭡니까? 차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지. 그럼 캔버스는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건가라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 이 밑에 부분에 막 자유 얘기가 막 나오긴 할 거야. 그런 느낌이라면 어떻게 내가 좀 하고 싶은 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좀 자연스럽죠. 그치?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나름의 플렉서빌리티가 플렉서블 한다는 얘기죠. 요 얘기를 이렇게 유연하다는 얘기야. 유연하다는 얘기가 어떤 건지 알겠지? 집이 막 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집을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 그 의도의 유연함이야. 그리고 on which we can illustrate.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캔버스고요. 그리고 뭘 그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거의 별표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린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뭐가 들어가는 거지, 거기에. 우리의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게 프리퍼런스. 선호가 들어갈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표현을 하면, 여러분 이거는 친구 집 가면 경험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동네 근처에 있는 비슷하게 생긴 건물에 친구가 살아. 근데 가면 집이 똑같니? 아니죠. 내부는 완전 다르죠. 이게 재밌는 건 집마다 가풍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은 그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는 수단이지. 그래서 집이 그 가정의 뭐냐면 이거라고요. 그렇지. 정체성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 단어를 하나로 바꾸면 이 단어예요. 그래서 정체성이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것도 가능하겠지. 그것도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아. 이거를 표현한다는 거지. 그래서 your space should look like you. 너의 공간은 너를 닮을 수 있고요. 닮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심지어 네가 지금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지금 고용해서 한다. 여기서 사용이지만 실제 고용이겠죠. 고용해서 네가 쓴다 한들 어느 누구가 아니라 너랑 닮았다는 거야. 너의 스페이스가 너랑 닮았다는 얘기야.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의 선호나 나의 정체성을 뭐 한다? 반영한다는 얘기지. 이 얘기가 나올 수 충분히 있지. 리플렉터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반영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뒤에 가보면 Why some designers love blank slate and freedom to do whatever they want야. 되게 중요한 건 여기서 while은 반면으로 들어가야 돼. 왜냐면 내가 아니라 본인이 아니라 디자이너거든. 제3자거든. 보통 일반적으로 집 인테리어 맡길 때 디자인 맡기잖아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블랭크 시트를 좋아하고 비어있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걸 지금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뭘 손해. 그러니까 프리퍼가 나오는 걸 활용 가능하다는 얘기지. 프리퍼가 나왔어? 그럼 프리퍼런스도 가능하다는 거지. 상황에서 찾아졌을 때. 뭐야? 누구랑 함께 일해? 고객과 함께 일하는데 어떤 고객이요? 자신만의 선택과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의 의사를 반영하든지 아니면 반영 말고 결론적으로는 참여도 괜찮겠지. 이것에. 그러면 뭐 파티스페이시지만 쌤님이 가르쳐주고 싶다는 인게이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 참여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나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한다 의미라면은 파티스페이트보다 인게이지가 더 좋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그 최종 결과가 그들의 테이스트, 여기서 테이스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맛이 아니에요. 취향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프리퍼런스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빈칸 문제 점수 주려고 나오면 이거 딱 빈칸 주고 여기다가 프리퍼런스 고르게 유도할 수 있어. 시험 문제에서. 왜냐면 지문에 찾았을 때 테이스트는 여기 처음 나왔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치? 그러니까 프리퍼 활용해가지고 쓰라고 하면 프리퍼런스. 이런 프리퍼런스도 취향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은 글이에요. 확인해 보시고요. 4번 가봅시다. 한번. 자, 이거는 여러분 지문으로는 13번 지문이래요. 봅시다. 한번. House in flame. 첫 번째 문장은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보통 점이라고 끝나면 동사가 있잖아. 한번 찾아볼래? 여기 문장에 동사가 어디 있는지? 동사 어디 있어요? 그레이브스 동사예요? 동사예요? 동사가 없어. 없어. 그래서 막 학교에서 아마 가르쳐 줄 땐 이렇게 가르쳐 줄 가능성이 좀 커. 어떨지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 여기서는 아보다 워가 좀 맞으려나? 대열 워가 생략돼 있다고 보는 근거는 뭐 없지만 어쨌든 그게 없으면 동사가 아예 없으니까 문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독해하시면 돼요, 해석할 때는. 오케이? 자, 뭐냐? 이제 불난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훔쳐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농작물 다 훔쳐갔고, 그리고 자 서두르게 무덤을 지었어요. 죽은 사람 위해서. 그럼 딱 떠오르는 상황 있지 않아?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야? 핵도 있겠지만 옛날이었다면 핵보다는 전쟁 쪽이겠지. 그치? 그렇게 파악하면 될 거야. 그러면은 의역을 할 때. 그리고 여기서 그레이브 무덤 있고요. 물론 그러니까 데드 피플이거든요.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로 쓴 거고요. 이 dead 대신에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deceased라는 표현, 좀 어려운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fall이라든지. fall은 뭐 떨어진, 쓰러진다는 표현이잖아. 그잖아. fallen이라고 해서 죽다라는 의미로도 가능하거든. 여기서 PP로 했을 때. This was, this 동그라미, 이거는 누구의 레가시냐 하면은 아틸라 훈. 이거 역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훈족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네가 다 휩쓸어 버렸거든요. 북이탈리. 그러니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얘가 계열이 몽골 쪽 계열일 거야. 아마 한번 다 휩쓸어 갔던 적이 한 번 있죠. 유럽 쪽으로 한 번. 되게 무서워해서 징기스칸을 그래서. 유럽에서 특히 엄청 무서워했잖아요. 러시아 쪽이나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몽골에 들어가서. 어쨌든 자 그래 뒤에 가고 그리고 causing massive destruction 엄청나게 파괴를 야기한 거죠. 그리고 일단 ing and ing가 병렬 구조로 반겨주고는 있네요. of the remains 지금 로마 엠파이어에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다 파괴를 가져왔다는 얘기니까 다 파괴했다는 얘기겠죠. 쉽게 말을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괴나 파멸이란 단어가 충분히 나올 만하지. 그러니까 정말 딱 맞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 ruin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딱 맞아요. 이 단어는 참고로 명사로 폐허락도 있죠.
다 망가진 거, 그지? 그러니까 루인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루인은. 자, but 그러나 they unintentionally left. they는 참고로 훈족이겠죠. 이 훈족이 left another. 다른 것들을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예측하지,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남긴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훈족은 다 파괴하려고 한 거잖아. 그치? 파괴하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뭘 남기고요. 그 남긴 것은 마찬가지로 긍정적이었던 얘기예요. 왜냐면 알겠지만 위에 건 되게 beneficial, 되게 부정적인 거였잖아. 근데 이건 이익이 되는 거였다는 얘기죠. 뭐냐? 리퓨지 쓰면 우리가 보통 이익이 두 개 붙이면 사람들이죠. 그럼 피난민들이에요. 그럼 피난민들, 그 타고 있는 도시로부터 피난민들이 절박하게 찾았어요. 안전한 피난처를. 그럼 기본적인 거는 지금 그런 화마나 이런 전쟁통에서 도망치고 탈출하는 사람이죠. 그럼 도망치다 탈출하다라는 표현이면은 제일 쉬운 게 뭐야? 이스케이프가 제일 쉽고요. F로 시작한 달아나다 도망가다. 잘 안 내려오시나? 플리가 하나 있고요. 아예 너희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탈출하다라는 되게 어려운 표현이 있어. E로 시작하는. X 말고요. X면 안 됐지, 내가 문제에서. EX가 EV다. evacuate 하는. evacuate. 이거 진짜 안 외워줘요. 그것도 가능하죠. 피하는, 도망가는 건 가능은 한데, 탈출 정도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요것도 참 괜찮지. 그죠? evacuation. 이렇게 보면은. 자, 그래서 as things got worse. 직역하면은 그것이 더 나빠진다니까 우리말로는 나쁜데 더 나빠지는 거. 사자성어 뭐라고 하지? 설상가상이 딱 맞는 표현이야.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로마 시민들이 stream to the wetland, 이 습지로 이렇게 유입됐대요. 여기 중요한 거는 왜 하필이면 습지냐는 거지. 얘들아, 습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야, 안 좋은 땅이야? 왜 안 좋지? 뭐가 잘 안 지어지니까? 농사가 잘 안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척박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웰랜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척박한이지. 나도 확인해봐요. 발음이 스펠링 좀 틀린 것 같아. 스테릴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척박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척박한.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할시가 맞거든. 이게 딱 맞거든, 할시가. 근데 할시는 왜 안 적어주냐면 바로 뒤에 나와요, 단어가. 그래서 척박한이라는 단어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데절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막 말고 형용사로 척박한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척박한 쪽으로. 참고로 형용사야, 이거.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다량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걱정인 게 뭐냐면, 설마 이런 걸 주고 이렇게 주진 않겠지? 설마 그러진 않겠지, 설마? 그렇죠? 아니, 다량 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학살이라는 표현이거든. 영어에 딱 맞는 표현은 제노사이드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거 게임 및 유희왕 카드에 많이 나오죠. 제노사이드 비밀하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친숙한 단어 참고로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게임이 워낙 많이 나와서 이 단어는. 그리고 파괴가 된 거죠. 주요한 땅이 이걸 피하려고 웰랜드에 들어. 즉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지. 왜? 지금 쳐들어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게 뭐가 좋냐? 그게 좋은 이유가 뒤에 나오거든요. 자, 뒤에 가면 built on, 이거 위에 있구나. over the next few centuries.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그러고 몇 년 흘렀겠죠. They transformed the tough. tough지, harsh지, 그래서. harsh고. 어쨌든 이런 의미는 좀 나한테 적대적인 거니까 뭐 가능해요? hostile. 그 다음에 이거는 주면 너무 힘들 텐데. 알디우스라고 해서 녹초로 만드는 이라는 언어,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이란 표현이야. 그래서 얘가 적대적인, 힘들게 하는, 만드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원더로 만들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마블이겠죠. 핵심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게 이 글의 핵심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림이 아틸라 훈족의 침입이야. 그래서 많이 불타고 막 망해버렸어. 폐허가 됐어. 근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고 나서 나중에 건축적인 경이로움을 이루어. 그게 바로 뭐냐면 베니스라는 거야. 그래서 built out of misfortune. 여러분 생각하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자, misfortune으로부터 지금 완다. 여기서 말한 misfortune의 위에 나왔던 아틸라 훈족의 침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봐봐. 우리말 표현으로 여기가 되게 좋은 표현이거든. 자, 우리 잿더미 폐허에서 뭔가 부흥했다 이런 표현 가능하지. 그러면은 부흥이라는 표현과 재라는 표현이 나올 만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rising from the 재가 영어로 뭐냐? 애쉬. 애쉬스. 이렇게 가능해요. 그럼 똑같은 표현이 돼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하필이면 왜 재를 가르쳐 줄까? 이유는 뭐냐면 맨 처음 뭐가 나오니까 불탄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뭔지 알겠지? 가능하겠지?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베니스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 그래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가 됐어. 그거 어쨌든 이 글의 결론은 뭐냐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밑에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 되죠. 그럼 만약 이게 빈칸이라서 또 빈칸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은 여기를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harsh necessity. 이 거친 필요함이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발명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러니까 당연하게도 역경이나 힘든 거니까 뭐 hardship부터 difficult나 challenge는 기본이고요. difficult나 challenge는 기본이고, 그리고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adversity예요. 몇 번 많이 나오죠. 이 단어가 진짜 의미 있는 거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플러스로 보기 때문에 위험해요. 역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 나 욕한 거 아니다. 시작점, 그러니까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 표현으로는 길을 닦다, 길을 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나?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 길을 닦다, 길을 내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pave the way라는 표현이 있거든. 이런 표현도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너무 이거를 힘들어 싶어.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빈칸 하나 더 주는 거야. 그리고 똑같은 말을 멋있는 말 쓰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전화위복이요. 정확히 이 표현이죠. 이 글은 주제가 영어로 뭐예요? 나올만 할 것 같이 하지 이게. 그치?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축복이 아닌데 그게 실제 축복이었던 거야. 그게 blessing in disguise라는 표현이 있어요. 직역하면 변장한 축복이거든. 위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blessing in disguise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여기 글은 퍼펙트할 것 같아요. 내용에서. 오케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위에다 적어줄게. 헷갈리니까. 전화위복. 그러니까 전화위복의 뜻을 알아야 돼. 전화위복의 뜻이 마이너스일 줄 알아. 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복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아까도 여기 나온 표현이 blessing in disguise라는 표현이라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5번은 원래 문제가 빈칸 문제거든?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이거 순서나 삽입 계열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끊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글 자체가.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일단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눈으로 훑어봐도 바로 알겠다.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면 분명히 responsibility를 안 주는데 responsibility를 표현하고 싶겠지. 글 때 쓸 수 있는 표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accountability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responsibility가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말로 하면 책임감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나올 만도 하지. 책임감 있는 영어로 뭐예요? 당연히 요거의 명성이니까 당연히 responsible이 되겠지. 이게 우리가 해석하면 책임감 있는 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responsive가 뜻이 뭐예요? 반응하는. 반응 잘하는, 반응하는이야. 오케이? 조심해줘야 돼. 이거 낚는다 시험 문제. 얘를 쓰면 안 되고 얘를 쓰셔야 돼요. 혹시 관련된 거에서. 이 장난 조심해줘야 돼. 자, 독해는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자, when we discuss the ideas of responsibility. 책임감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우리가 토론해 볼 때, we need to make a distinction. 자, 직역하면 make a distinction. 차이를 만들다거든. 책임감과 도덕적 책임감 사이에 차이를 만든다. 그럼 차이를 만들란 얘기는 뭐란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 두 개를. 그치, 구별하라는 얘기지.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디스팅기시 바로 나오는 거죠. 그 선생님이 계속 밀고 있는 discern. 또 나오죠. 또 나와요, 이 친구. 맨날 나와요. 그 다음에 분리한다고 하면 separate나 아니면 얘는 좀 안 맞기는 하지만 classify까지. 이러면 다 나온 거죠. 친구 다 부른 거죠. 그죠? 다 분류하다. 핵심은 분류하다, 뭐 식별하다, 뭐 이런 표현 관련된 게 나올만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에서는. 그죠? 막 바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도 가능하죠. 같은 거 가능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그것도 충분히. 텔도 돼야지. 근데 그거는 아마 낚시로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죠? 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나중에 닥쳐봐서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가 되게 중요해. 사실 실제 문제는 바꿔 나올 거거든, 문제가.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선생님 계획으로는 5번 수업을 하면 1차 진도가 끝나. 그럼 5번 진도를 나갈 타이밍이면 다다음 주 토요일에 모의 1차 시험을 볼 거예요, 그때.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지. 순수하게. 자, 뒤에 봅시다. responsible.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is when one task, one task, take a task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때나 아니면 어떤 부담감이 있을 때, 그리고 뭐 하면은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경관된 결과에 대해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outcome, result는 쉽죠. 근데 선생님이 좀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이 단어는 너 일단 뭐로 알고 있어? 암시로 알지. 임플라이의 명사이니까. 얘가 결과나 영향이라는 뜻도 가능해요. 어려운 뜻으로. 그 다음에 이건 모를 거야. 애초에 그냥 모르는 게 난 당연하다고 보면 돼. ramification 처음 들어봤죠. 뜻도 결과 안 같아. 얘 우리말에 딱 맞는 뜻은 이거야. 파문이 뭐예요? 널 파문한다. 이거 아니야. 이 파문이 아니야. 이 파문은.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고요한 물가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표현. 국어에서. 그 파문이 레이피케이션. 즉 여파 파장을 얘기해요. 결과까지 가능하거든.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저거는 두세요. 안 나올 확률이 99.9%예요. 근데 초열고가 쓰는 방법 중에 이게 하나가 있거든. 이게 바뀌었어, 단어가. 그리고 예를 들면, 그리고 얘가 이게 B였어.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어떤 원리인지 알겠지? 뭔지 알겠지? 그니까, 일반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건 너무 친해. 이거 뭐야 도대체? 처음 봤어. 아니 뭐야? 그럼 답이 얘죠. 이러고 틀리는 거야. 원리는 뭔지 알겠지? 얘가 아니잖아요. 얘는 모르잖아. 얘는 아니잖아. 그럼 눈물을 먹고 얘를 찍어야 돼요. 이걸 초열고가 잘 써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오케이? 그건 선생님이 또 추후에 얘기해 줄게요. 그 식으로 선생님 잘 바꾸니까 문제를. 오케이. 자, 이렇게 되니까 작년에 시험 평균 30점 나오는 거지.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그런 거지. 뭐 당황스러우니까. 요령을 알면 되게 편해요. 요령은 되게 편한데 애들이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고의 흐름으로 가면 쉬운 거 고르고 싶잖아. 당연히 커져 고르고 싶지. 그걸 틀리는 거죠. 그렇고. 그죠? 요래서 가르쳐 주는 거야. 선생님 딴 건 아니고. 부모 친숙하니까. 자, 봅시다. 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치? 사실을 알겠지만 결과를 책임지는 게 또 책임이잖아요. 그잖아. 과정을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잖아. 결과를 책임지는 거죠.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네가 책임을 져요. 뭐냐? 지금 회의를 조직하는 거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친다면 you not only take the task of organizing 그 이벤트를 이렇게 조직하는 거 얘는 참고로 그럼 과정이죠. 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해요. 뭐까지 져야 돼? 네가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돼요. 성공이냐 실패냐 모두 상관없이. 이게 책임이죠. 그런데 똑같은 방향인데 이것은 책임이 맞아. 그리고 moral responsibility가 나오고 only other hand가 나오지. 그럼 여기 갈려져요. 이렇게 순서가 딱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 반면에 그리고 혹시나 맨날 얘기하지만 똑같이 other 있다고 이런 걸로 헷갈려 하지 마 진짜. 간혹 가다 보면 되게 헷갈려야 돼. 얘는 반대 아니야. 이거 다시 말해서야. 이거 헷갈려 하지 마. 이거 다른 거야. 저게 다른 거야. 이거 오해하지 마요. 반면에 이 책임감, 도덕적 책임감은 뭐냐면 책임감인데 도덕률에 관련된 책임감이래. 그럼 도덕률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거든. 이게 되게 애매해. 그래서 이게 안 해주거든. 참고로. 오케이. Let's say that none of the speakers can make a conference. 어느 누구도 스피커도 연단자도 지금 발언자도 지금 출석을 안 했어. 뭐 때문에? 빅 스노우스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빅 스노우스톰을 주어로 하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지. 그러니까 멈춘다니까 기본적으로 멈춤 계열의 스탑 계열이 나올 수 있겠죠. 스탑, 프리벤트, 프로입이 만약에 있을 거야. 보면 이렇게. 그리고 방해 계열도 가능하죠. 결론적으로는. 디스터브부터 시작을 해서 힌더나 인피드까지도 가능하겠지.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내면 여러분은 거기서 상대를 잘 하시면 돼요. 내용을. 그래서 내가 해석을 시키지만 영어를 외우는 건 비추야.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해당하는 그 위치나 해당하는 부분에.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못했어. 이 용어는 어때요? You are responsible for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conference. 컨퍼런스에 대한 성공 실패의 책임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빅 스노우스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해서 한 것도 내 책임은 맞아. 하지만 도덕적인 책임은 없어요. 라는 얘기야. 그럼 차이가 뭘까 하는 거지. 왜 책임은 있지만 도덕적 책임이 없을까? 왜냐면 내가 스노우스톰에 대한 개입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 여부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사님 도출한 건데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는 보는 것 같아요. 컨트롤할 수 없으면 책임도,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은 없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없었으니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왔죠. 이게 기다렸죠. 이거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니까. responsive 나오면 틀리는 거니까. 뭔지 알겠지?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어휘 문제 가도 괜찮아요. 뭔지 알겠지? responsive 준고 딴 거 이상한 거 넣어주면은 이상한 거 골라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런 원리야. 그러니까 어휘 참 괜찮겠다. 이거 내가 봤을 때. 그죠?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좀 가봅시다. 한번. 빨리 나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선생님 목표는 5번 수업을 해서 1차 진도가 끝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조금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만약에 속도가 빨라서 좀 캐치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세요. 클릭해가지고 링크 타고. 오케이? 자, 봅시다 한번 그러면. 자, 15번 지문 한번 가볼게요. 어떤 지문인가? People are cautioned. caution이라는 얘기가 경고니까 경고를 받다, 주의를 받다 정도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작을 해본다면은 warned라든지 alerted라든지 아니면 urge. urge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원래 촉구하다로 알고 있지. 막 요구하고 그런 걸 urge라고 하니까 급하게. 자, 어떻게 하냐면 태양을 보지 말라고 해요. 뭐냐? 지금 솔라 이클립스를 직접적으로. 우리 일식, 월식 나올 때마다 그 얘기 하지 않아? 막 태양빛을 보지 마시고 셀로판지 같은 거 해가지고 보라고 한 적 막 많이 들어본 적 있죠. 뉴스에서. 이유는 그 밝음이랑 그 자외선 빛이 직접적인 태양빛 빛이 당연히 눈에 손상을 끼치기 때문이래. 그럼 그만큼 태양빛이 뭐하다는 얘기야. 우리말로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dangerous. 조금 어려운 게 hazardous. 조금 더 어려운 게 perilous. 핵심은
요 단어가 위험이란 걸 알아야 한다는 거야. 고1은 대인조로 안 돼요. 두 개 다 아셔야 돼요. 나머지 것도. 해저드랑 그 다음에 페릴 두 개 다 알아야 됩니다. 특히 페릴은 잘 안 내워질 거야. 아마 잘 안 내운 친구들은 초반에. 자,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당연히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잡아야 돼. This good advice. 이런 좋은 충고가 종종 오해받는데요. 어떤 사람한테 who think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태양빛이 더 해롭나? 더 위험하나? 이 스페셜 타임, this 스페셜 타임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이 이클립스, 월식이요. 아, 참고로 월식, 일식 둘 다 이클립스라 그래요. 영어는 구분 안 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월식 관련된 거에 대해서 더 피해를 주자. 왜냐면, 여러분, 태양빛을 맨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라고 듣는 게 언제 들어요? 월식 때만 듣잖아. 그 월식 태양이 더 위험한가란 질문이에요, 참고로.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죠, 근데. 그 얘기를 나오는 거지. 뭐냐? but, 그러나, 스테어링 비슷한 표현으로 gazing이라는 표현이 있어. 응시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빤히 보는 거야. 빤히 태양을 응시하는 거야. 그 태양이 높이 떠 있을 때 그것은 is harmful, 해롭대요. 뭐냐? whether or not eclipse occur. 이클립스가 있든 이클립스가 없든 위험하죠. 맨눈 태양 보세요. 삥해요, 진짜. 눈 한동안 어둡고 막 시야도 안 들어와요. 되게 안 좋은 버릇이야. 그죠? 태양 보는 거는. 자, 여기 잠깐 밑줄 그어보세요. 이렇게. 자, 일단 쓰지 말고 가능할지부터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아,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직역하면 이게 리가들리스 오브 핵심이거든. 뭐뭐와 상관없이, 관계없이란 표현이지. 뭐냐? 그것의 존재나 부재와 상관없이, 존재, 부재는 합쳐가지고 있나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클립스가 되겠고. 가능해요. 적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빈칸 문제를 억지로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소거법을 잘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In fact, 실제로 staring at the bare sun. 여기서 bare란 표현이 참 특이하다. 직역하면 우리가 barefoot은 맨발이지. 그럼 bare sun은 맨 태양인가? 느낌은 뭔지 알겠죠? 그냥 보는 거야. 사이에 뭐 걸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보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있는 날것의 태양을 응시하는 것은 더 해로워요. 뭐 할 때? 그것을 지금 일부분이 블락할 때, 블락이라는 얘기는 가리는 거니까 저기 이클립스를 얘기하고, 어떤 느낌에서는 컨실 또는 스크린이 딱 맞겠죠. 가리는 거니까. 농구 좋아하는 친구도 스크린도 뭔지 알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는 거보다, 가릴 때보다 이거 보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요. 왜 그렇게 특별한 경고, 여기서 특별한 경고라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경고를 더 많이 한 것도 포함된 거니까 이거 흔히 봤을 때 에디셔널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죠. 추가적인 더 많이 이렇게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흥미가 있어서 뭐 보는데? 태양을 보는데. 일상적으로 태양을 보는 날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됐고, 어떤 느낌에서는 사람들이 더 뭐랄까 더 관심을 기울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pay attention to를 활용해서 pay attention to나 뭐 그런 것도 되고, 포커스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더 많이 더 신경 쓰고 집중한다라는 식으로 의역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의 마지막 지문 상어 지문 가봅시다. 자, 16번 지문 상어 지문입니다. 상어는 사실 맨날 많이 나오긴 해요. 그죠? 상어는. 자, 왜? fear 이거로 나오거든요. 상어는. 보통 일반적인 상어 하면 무섭죠. 그러니까 쏘리. 자, 그 fear of shark, 이 상어의 공포, 뭐 두려움 이런 거죠. 뭐 afraid라든지 형용사로 본다면은 형용사로 볼게요. dread.
이런 표현이 무섭다라는 표현이거든. 자, 상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 이런 것들이 has kept many full swimmer 많은 이런 그 수영하는 사람들을 from testing 뭐냐 이 바닷물을 테스팅하는 것을 자 포인트는 from이에요. 이 from 없으면 틀립니다. 왜냐면 keep 목적어 from ing니까 뒤에 것을 못하게 하다가 되거든. 즉 여기서 keep은 keep이지만 실제 stop 계열의 의미이고 어떻게 보면 잘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기꺼이 안 하는 거지. 우리말로 꺼리다. 영어로는 뭐야? reluctant 하나 기억해 주세요. 꺼리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꺼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발 담그는 거 무서워. 상어 때문에. 특별히 이 상어가 무섭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1975년 블록버스터 영화 저스. 북한에도 방송된 적이 있어요. 유명해서. 북한에는 참고로 아가리들 이렇게 됐어요. 왜냐면 사실 저가 턱이니까 그쵸? 턱이니까 그쪽은 아가리라 그런가 봐. 그래서 아가리들 그렇게 하고 방영했대요. 보면 되게 인기 있다 그러더라고. 자, 빵터에서 아가리들. 그쵸? 자, 이 상어인데 자, 어떻게 표현했어? 상어 공격을 지금 어떻게 보여주는 거였죠. 작은 이런 해안가 지금 마을에서 이거 자체가 어떤 이미지를 줬냐면 생생한 이미지를 줬어요. 그리고 확신시켰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것은 큰 물고기의 먹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잡아먹힐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여기서 있는 상어의 생생한 이미지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잔혹한이 딱 맞죠. 딱 맞지. 브루털, 크루얼이 딱 맞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돌려 표현하면,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안 떠오르냐면, merciless, 무자비한 이란 표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vicious, 사악한. 그리고 점수를 주기 싫다라고 하면, unrelent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은 가차 없다는 뜻이에요. 가혹한, 가차 없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만약에 써버리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 내가 봤을 때도. 그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근데 알겠지만 이게 다 오해인 건 알죠, 실제로. 이게. 왜냐면 however, 그러나 the actual chance of being attacked. 여기서 진짜 조심할 것 중 하나가 이거 attacking 쓰면 틀린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법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 왜냐면 상어를 여러분 공격하지 않잖아요. 상어를 막 때리지 않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being attacked라고 해야 돼. 공격을 입는 거가 very small. 매우 작다는 얘기는 매우 드물다는 얘기죠. 레어하다는 거지. 이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 글은 계속해서 그래서 얼마큼 레어한 건지 얘기를 해요. You take a greater risk. 오히려 더 위험이 클걸? 뭐 하는데 네가 지금 그 해안가까지 지금 드라이빙 가고 드라이빙 이제 집에서 오고 가는 그 길에서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hark Attack File에 따르면 국제적인 지금 조사에 따르면 the low number of 자 중요한 건 더가 붙으셔야 돼요. 어가 붙으면 안 됩니다. 숫자니까 그 숫자니까 the low number of shark attack indicate 그렇게 숫자가 작은 거에 대한 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큰 물고기는 보통 인간을 by nature 본성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먹지는 않아. 그럼 만약에 먹게 된다면 그것은 by nature가 아니라 뭘까? 액시던트겠지. 우연히 먹힌 거겠죠. 참고로 이거는 상식이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특히 누가 공격을 많이 받냐면 서퍼들이 공격을 많이 받아. 서핑하는 사람들이. 왜 공격 많이 받으면 간단해요. 서핑을 하다가 쉬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누워서 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거 누구 시점에서 상어 시점에서 본 거야. 뭐 같냐? 거북이 같죠. 거북이다! 하고 딱 씹다가 에이씨 아니네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깨물림 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시면 안 돼요. 상어 입장에선 거북이인 줄 알아요. 밑에서 보면은.
그래서 확 물어본단 말이야. 물어보는데 아니네 하고 지 놀라서 도망가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위에서 쉬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 놓지 마세요. 다리 놓지 마. 물린다 상어한테. 자,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의 상어 어택은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mistaken identity. 이게 딱 나오는 거야. 바로 이게. 만약에 빈칸 문제가 나오면 저게 나오긴 해야 되죠. 그 얘기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오해죠. misunderstanding이고. 오해인 거고,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인시던스라고 해서 우연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인 게 상어가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2007년의 사례입니다. 대우라. 자, 2007년에 71개의 상어 공격, 인간에 대한 공격이 보고가 됐고요. 그중 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게 주요하게도 엄청나게 낮은 거거든. 뭐보다? 바로 비스팅에서 벌쏘임 사고로 죽어. 벌쏘임 사고로는 거의 몇천 명 죽겠지, 1년에. 그죠? 그거랑, 스네이크 바이트에서 뱀 물리는 거랑. 그리고 선생님이 옛날에 봤던 글은 그거였어요. 상어에서 물려 죽은 사람보다 야자수에서 떨어져가지고 야자에 머리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였어. 전 세계에서. 잘 보고 다니셔야 돼. 그래서 알겠지만 되게 해안가 다닐 때는 뚝 떨어지면 아프다 맞으면 심하게 맞으면 죽어요. 그거 알겠지만 조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